나이 들어 혼자 사는 삶, 과연 안전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홀로 지내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지낼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외로움뿐만이 아닙니다. 부엌에서 미끄러지거나 전화벨이 울리지 않거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작은 위험들이 쌓여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등 많은 어르신들이 직면하는 힘든 현실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독립적이고 명철하며 정신적으로 강한 어르신들 중에는 자신의 집과 생활 습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터득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혼자 살고 계시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60대, 70대 혹은 80대가 되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거나 여전히 건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느끼지만 미래를 현명하게 대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심장 전문의, 노인학 전문가, 그리고 실제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실천하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5가지 팁 각각은 여러분의 삶의 기간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래가 불확실하거나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해 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매일 아침 안부 확인 루틴 만들기. 안전하고 독립적인 어르신들과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간단한 습관입니다.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매일 아침 안부 확인 루틴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은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뒤에서 작동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살면서 사생활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만약 넘어져 다치거나 갑자기 어지럽거나 혹은 아침에 약 먹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형태의 안부 확인도 없다면 작은 문제가 심각한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 누군가가 집으로 찾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전화통화, 간단한 문자 메시지 또는 특정 시간에 커튼을 여는 것과 같은 시각적인 신호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 사회에서는 이웃들이 매일 아침 서로의 창문이나 깃발을 확인하는 버디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30초도 걸리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82세에 은퇴한 교장 선생님 해롤드 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는 40년 동안 살던 집에서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는 명철하고 강하며 자부심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사는 삶이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까지 조카에게 간단한 좋은 아침 문자를 보냅니다. 만약 10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조카는 그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들은 거의 더 이상 할 일이 없지만 누군가 안부를 확인해 줄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해롤드 씨와 그의 가족은 안심합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고안된 서비스와 앱도 있습니다. 어떤 앱은 여러분이 평소 시간에 로그인하거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연락처에 알림을 보냅니다. 다른 앱은 자원봉사자들과 연결하여 매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해 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과도하게 관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안전을 조용히 지지하는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 즉 안부 확인 루틴을 설정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 후반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지혜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사람들은 비상계획을 피하지 않고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집안 낙상 방지 작업하기. 어르신들의 심각한 부상. 대부분은 외부가 아닌 집안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누군가가 허약해서가 아니라 신체 변화에 맞춰 공간이 업데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추억으로 가득할지 모르지만 숨겨진 위험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삐끄러지는 러그, 발에 걸리는 코드, 너무 낮은 의자 또는 손을 뻗어 애써야 하는 전등 스위치.
이러한 작은 것들은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위험해집니다. 77세 캐롤 씨의 경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아늑한 거실에서 교회 모임을 자주 열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구조를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 저녁 가장자리가 말려 올라간 작은 러그를 밟았습니다. 균형을 잃고 넘어져 엉덩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 한 번의 낙상으로 그녀는 5개월간의 회복 기간을 거쳐야 했고 운전할 수 있는 능력도 잃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낙상 방지는 단순히 화장실에 손잡이를 추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함께 움직이는 공간, 즉 몸에 거스르지 않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명이 부드러우면서도 충분히 밝고 침대가 너무 높거나 낮지 않으며 통로가 깨끗하고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 그릇, 수건, 약이 높은 선반이나 깊은 서랍에 숨겨져 있지 않고 손이 닿는 곳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마치 걷기 불편한 손님을 안내하는 것처럼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질까요? 무엇 때문에 망설일까요? 바로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또 다른 간과되는 세부사항은 실내에서 신는 신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양말이나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그것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고무 밑창이 있는 실내화를 구입하세요. 여러분의 발과 균형 감각이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잊지 마세요. 심각한 낙상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욕조 안팎에 미끄럼 방지 매트, 변기 근처에 튼튼한 손잡이, 그리고 균형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샤워 의자는 집에서의 안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나는 아직 건강해, 아직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낙상 방지는 넘어진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상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고 이 정보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숫자 2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다른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계속 진행해 볼까요? 3. 정기적인 자기건강점검 루틴. 혼자 생활할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문제가 이미 발생할 때까지 자신이 미끄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의사 진료 일정을 잡거나 1년에 한 번 혈압을 확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자신에게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비정상인지 파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조기 경고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살 때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예를 들어 단어를 더 자주 잊어버리거나 갑자기 균형 감각이 떨어지거나 평소보다 잠을 더 많이 자는데도 여전히 피곤하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작은 신호들은 속삭임과 같지만 무시하면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81세 빌 씨는 한때 아주 명석했습니다. 그는 혼자 살면서 잘 지냈지만 어느 날 가스레인지 끄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냉장고에 열쇠를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이웃이 어느 날 저녁 탄 음식 냄새를 맡고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받았을 때는 이미 초기 치매 단계로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매주 일기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기록했다면 훨씬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모니터링 영역은 식욕과 체중입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의도치 않게 체중이 감소한다면 이는 기저질환이나 심지어 우울증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변화를 알아차려줄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패턴을 파악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간단한 루틴을 설정해 보세요. 매주 일요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5가지 질문을 살펴보세요. 이번 주에 잘 잤는가?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포만감을 느꼈는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에너지가 있었는가? 신체적으로 이상한 점, 통증, 어지러움, 부기은 없었는가?
평소보다 우울하거나 불안했는가? 이러한 답변 중 어느 하나라도 망설이게 한다면 의사나 신뢰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여러분은 더 통제력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본능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간호사, 자녀, 간병인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은 무지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에 통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다. 4. 안전하고 손이 닿는 곳에 위치한 가구 배치.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이 화재, 강도, 갑작스러운 질병과 같은 크고 극적인 사건 때문에 위험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해를 끼치는 것은 종종 작은 것들입니다. 잘못 놓인 러그, 너무 높은 서랍, 미끄러운 바닥 타일. 이러한 것들은 삶을 더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안전과 독립성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은 불편함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깜빡거리는 복도 등에 익숙해지고 항상 삐걱거리거나 약간 기울어진 계단을 조심스럽게 오르는 것에 적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몸이 마음처럼 빨리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린다 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녀는 76세였고 혼자 살면서 깔끔한 집을 유지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슬리퍼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었고 작은 러그의 모서리가 발가락에 걸릴 만큼 충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녀는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아무도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보고 걷던 러그가 그녀의 엉덩이와 독립성을 거의 앗아갈 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단순화하세요. 방문객처럼 새로운 눈으로 집 주변을 둘러보세요. 통로를 가로지르는 코드가 있나요? 좁은 공간에 가구가 너무 많나요? 쉽게 미끄러지는 매트나 카펫이 있나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간은 텅 비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피곤하거나 몸이 좋지 않을 때에도 이동하기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은 아래로 내리고 가볍게 만드세요. 매일 머리 위로 손을 뻗어 그릇을 꺼내거나 의자 위에 올라서서 수건을 잡는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을 허리 또는 어깨 높이로 옮기세요. 가벼운 식기, 쉽게 열리는 용기, 그리고 걸리거나 끼이지 않는 부드럽게 닫히는 서랍을 고려해 보세요. 셋째, 적절한 조명을 확보하세요.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둠에 빨리 적응하지 못합니다. 복도, 화장실, 주방에 움직임 감지, 야간 조명을 설치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짧더라도 모든 계단이 위아래까지 잘 비추도록 하세요. 넷째, 접근성을 고려하세요. 전화기는 2개 이상의 방에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워치나 딱상 알림기와 같은 비상 버튼 또는 장치는 문자 그대로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최대한 안전하게 만드세요. 즉,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그리고 샤워실 안에 튼튼한 의자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존엄성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고 이 정보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숫자 4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다른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계속 진행해 볼까요? 5. 강력한 정서적, 사회적 지지 기반 만들기. 혼자 있는 것이 항상 외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홀로 지낼 때 정서적 고립은 서서히 스며들어 깊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항상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끼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 홀로 사는 삶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삶의 목적 의식을 잃는 것입니다. 직업, 자녀 양육, 지역사회 역할 등으로 가득했던 삶에서 긴 침묵이 흐르는 조용한 나날들로 바뀌고
아무도 안부를 확인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고독은 평화롭지만 지나치면 정서적 무감각, 우울증, 심지어 기억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2세의 제럴드 씨를 기억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요리하고 공원까지 걸어 다니고 심지어 직접 장도 봤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한 번은 일주일 동안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그것은 단지 느낌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정서적, 사회적 지지 기반을 다시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갑자기 외향적인 사람이 되거나 모든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도록 해주는 작고 의미 있는 끈들을 찾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안부 확인으로 시작하세요. 조카와의 주간 전화 통화든 이웃과의 매일 짧은 대화든 이를 비타민처럼 일상에 포함시키세요. 깊거나 길 필요는 없지만 꾸준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고려해 보세요. 영상통화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거나 지역 보호소를 위해 뜨개질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지역 사회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유용하다고 느끼는 것은 강력한 약입니다. 이동이 불편하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탐색해 보세요. 고전 영화부터 원예 팁까지 모든 것을 위한 포럼, 페이스북 그룹, 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맞춤 제작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간과되는 해결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온순한 개나 고양이는 위로, 일상, 심지어 활동을 유지하는 이유를 가져다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항 속 물고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낮추고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노인회관이나 지역 사회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많은 곳에서 교통편, 사교 행사, 식사 배달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종종 가장 큰 선물은 그들과 함께하는 인간적인 접촉입니다. 매일 웃으며 수다쟁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연결의 문이 열립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 위험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항상 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연결, 더 많은 일관성, 그리고 더 많은 작은 방식으로 자신을 인정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면 알려주세요. 6. 비상 대비 마음가짐과 시스템. 나이 들어 혼자 살 때 그것은 단순히 일상적인 편안함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될 때를 대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한겨울의 정전, 작은 놀라움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를 가르는 것은 종종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준비입니다. 안전하게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제가 비상 대비 마음가짐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한 발 앞서 나가고 삶 주변에 작은 안전망을 구축하여 도움이 결코 너무 멀리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낙상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 머리 부상,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낙상 예방이 모든 것입니다. 화장실의 미끄럼 방지 매트, 변기와 샤워실 근처의 손잡이, 잘 비춰진 복도, 보행 경로를 고려하여 배치된 가구. 이러한 것들은 작은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자유롭게 걷는 것과 몇 시간 동안 무력하게 누워있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알림 시스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며 미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들은 많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어떤 것은 시계처럼 생겼고 어떤 것은 버튼을 누를 수 없을 때에도 자동으로 낙상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허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에 대비할 만큼 현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핵심 부분은 비상연락처 목록을 인쇄하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휴대전화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전화번호,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주치의 정보. 냉장고에 사본을 보관하세요. 응급구조대원들은 그곳을 먼저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을 대신하여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물.
모든 집에는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과 생수가 있어야 합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눈보라가 치거나 너무 아파서 밖에 나갈 수 없을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작은 손전등, 배터리, 보조 배터리를 추가하면 간단한 비상키트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이웃입니다.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안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명, 가장 친한 친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합의만 있으면 됩니다. 며칠 동안 나를 보지 못하면 문을 두드려줘. 또는 만약을 대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확인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가짐. 내가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 준비해 뒀어. 라고 말하는 마음속의 차분한 목소리.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주고 만약 뭔가 잘못되더라도 여러분의 사고를 예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 혼자 사는 삶이 위험하게 느껴질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선견지명으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고 이 정보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숫자 6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다른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계속 진행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나이 든 사람이 돌봐줄 사람이 없이 혼자 지내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두려울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종종 우리가 매일 조용히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공간, 건강, 그리고 시간을 통제할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집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비상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같은 올바른 습관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관리할 수 있는 삶을 넘어 깊이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위험을 피하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강점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독립적이고 유능하며 평화와 존엄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신을 반영하는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을 헤쳐나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에 적응했습니다. 그 강점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동기와 격려를 줍니다. 이 영상이 좋았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